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538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0년 4월 27일, 음력으로는 2020년 4월 5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경자년, 경진월, 경자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 경자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을 보기 전에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어떤 분들이 가끔 이런 것들을 질문을 많이 하는데 뭐냐면, 자, 연이 경자잖아요. 연이 경자이고 일도 경자. 그래서 경자 똑같은 것이 두 개가 있는데 어떠냐.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경자년뿐만 아니라 연이 신미년이에요. 연이 신미년인데 일주 또한 신미일이다. 그러면 이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이런 거를 놓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좋다 나쁘다 이렇게 놓고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사주는 어떻다, 제가 또 강조하지만 사주는 중화가 됐느냐 안 됐느냐를 놓고 좋은 사주이냐 나쁜 사주이냐를 놓고 보는 것이지, 연의 경자가 있고 일에 또 똑같은 경자가 있으니까 이게 좋다 나쁘다 이거를 판별하기는 좀 어렵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똑같은 게 있으니까 이건 뭐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예를 들면 이런 경우는 있을 수가 있어요. 일 자체가 금수로 이루어져 있고, 예를 들어서 얘가 아니죠. 또 연도 금수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금과 수가 많게 되면은 사주 자체가 매우 한습, 즉 차가워지면서 어떻게 돼요? 물기가 좀 많아지니까 중화를 좀 잃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안 좋게 보는 경우는 많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또 이런 경우죠. 연이 병오년인데 그 다음에 일도 병오일이다라고 하면, 이거는 병오는 화가 왕한 그런 글자에 해당이 되는 거고, 일 자체도 또 화가 많아지게 되면 사주 일단은 8글자 중에서 2글자, 벌써 4글자가 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사주 구세가 조열해지는 그런 의미는 있기 때문에 좀 중화를 이룰 수 있는 뉘앙스, 약간 조짐 같은 건 있다 하더라도 이것만 놓고 보고 이게 틀렸다라고 잘못됐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나머지 월주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시주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대운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좀 달라질 수 있는 것이지, 연과 일이 같다 내지는 월과 시가 같다 뭐 이렇게 해서 똑같은 글자가 있다고 해서 이건 나쁘다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일주가 경자일인데 대운이라든가 세운에서 똑같은 경자가 오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물론 대운뿐만 아니라 세운 내지는 일운에서 경자 일이 올 수도 있죠. 그러면 이거 가지고도 또 좋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가지고 또 복음이다 내지는 반음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뭐 천극지충이 일어난다 아니면 똑같은 글자가 오기 때문에 안 좋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글자들이 오므로 인해서 사주가 한습한데 한습을 가중하면 안 좋겠지만은 그 글자가 있다 하더라도 사주가 조열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경우에는 금수의 글자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오히려 좋아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천편일률적으로 그냥 글자 몇 개만 놓고 좋다 나쁘다 판단하시면 절대 안 되겠고요. 사주 원구, 그 다음에 대운 세운을 다 살펴봐야지만 이것이 똑같은 글자라 하더라도 좋을 것이다 나쁠 것이다 그렇게 놓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 너무 단편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오늘의 명식을 한번 보면은, 일간은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월령은 진토라고 하는 그런 글자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일간은 주인공이기 때문에 중요한 글자이고요. 그 다음에 월령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인공이 태어난 배경, 환경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금이라고 하는 것은 완철금이다라고 제가 비유를 한다라고 했고요. 이 완철금이라고 하는 것은 매끈하고 부드럽고 아주 보기 좋은 그런 금이라기보다는 매우 강인하고 투박하고 어떻게 돼요? 날카로운 그러한 성향들을, 날카로움이라고 하면 쓰면 좋겠네요. 이러한 성향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경금입니다. 그래서 다른 일간들에 비해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10천간 10개 천간 중에서 가장 강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경금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금 일간들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눈매가 매섭고 날카롭고 좀 강단도 있으면서, 또 금이라고 하는 것이 주관하는 것이 의로움을 또 많이 주관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금 일간들,
금일간 중에서도 내일 공부하게 되는 것은 신금이고요. 오늘 지금 공부하는 것은 경금인데, 경금일간들이 되게 보면 혁명가 있죠. 혁명가, 체게바라라든가, 우리나라에서도 옛날 뭐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이 있었죠. 전봉준 같은 그런 혁명가들이 좀 대체적으로 금일간들이 혁명가들이 좀 많고, 변혁이라든가 이거 혁신 같은 것들을 좋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경금일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회사 안에서도 좀 체제를 바꾼다거나 좀 체제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일간을 어떻게 돼요? 금일간들을 갖다가 뽑아다가 혁신 같은 거 시키면 잘할 겁니다. 물론 이제 꼭 금일간 경금뿐만 아니라 사주 자체에 금이 많아서 좀 이렇게 강단 있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그러한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근데 단 한 가지 뭐예요? 경금일간이 강인하고 날카로운 그러한 것은 장점일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이것이 또 단점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금이 강인한 건 장점이지만 단점. 그래서 이것이 너무 강인하게 되면 오히려 중화를 이루는 강인함은 뭐예요? 사람들을 상해하거나 어떤 환경을 해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강인하고 날카로운 갖다가 중화시키는 것이 필요한데, 그 중화시키는 거 경금은 뭐예요? 정화로서 중화시킨다. 즉 경금이 모가 나고 녹슬고 날카로운 것은 뭐예요? 뜨거운 불로 달궈서 잘 다스리게 되면 그 날카로움도 중화를 시킬 수가 있겠고, 여러 가지 좋은 물건, 기물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경금의 어떤 강인함을 유유적절하게 좋게 쓸 수 있는 그러한 장치가 될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즉 쉬운 말로 경금이 그냥 경금으로서만 존재했을 때는 너무 날카롭고 투박하고, 사람으로 치면 제멋대로죠. 너무 강한 사람들이 제멋대로 굴게 되면 주변의 어떤 환경이라든가 주변 사람들의 어떤 친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해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 통제를 한다거나 말을 할 때도 좀 조심스럽게 사람들이 다치지 않게 잘 이렇게 자기 자신을 잘 다스려야 되겠죠. 그런 것이 대체적으로 뭐예요? 정관, 관성에 해당이 되는 거고, 경금은 그 통제 장치가 바로 이 정화에 해당이 되는 것인데,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정화를 봐야지만 경금으로서의 용도가 잘 나타나게 되는데, 정화만 있어서는 안 되고 정화는 반드시 간목이 있어 주어야지만 이 간목으로서 정화를 또 목생화, 목은 화를 생한다 해서 목화생이 아니고 목생화에서 목이 화를 생해 주어야지만 정화가 높은 온도, 뜨거운 열기를 가져야지만 단단한 경금을 단련할 수 있겠죠. 그래서 대장간 같은 데에서 큰 쇠붙이 같은 것을 단련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뜨거운 열을 갖고 있어야지만 강철을 시뻘겋게 달궈가지고 이렇게 기물을 만들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석탄도 없고 나무도 없어서 불을 지피지 못한다라고 하면 경금을 단련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경금이 강하면 강한 만큼 정화도 어떻게 돼? 같이 강한 열기를 갖고 있어야지만 경금을 단련할 수 있는 것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간목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간목 정화로서 잘 배합을 하게 되면 경금을 아주 좋은 기물, 명검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으로 경금일간이 태어난 월령 진월이라고 하는 계절이죠.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봄에 해당이 되면서 봄 중에서도 늦봄이죠. 늦봄. 지금 같은 경우가 바로 진월이기 때문에 늦봄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 얼추 이제 꽃들이 개나리도 이제 얼추 다 졌고요. 그 다음에 벚꽃도 벌써 졌고, 그 다음에 철쭉이 이제 요즘 많이 좀 피기 시작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요즘은 운동각 같은 거 이렇게 나가게 되면 철쭉 보는 재미로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임묘진 해가지고 목이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는 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목이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목이 가장 물도 많이 빨아들이고, 그 다음에 또 따뜻한 햇볕을 받음으로 인해서 꽃도 많이 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봄이라고 하는 계절이 그만큼 변화도 많고 그러한 계절에 해당이 되죠. 동물 같은 경우도 이때 산란철, 진월 같은 때가 새끼도 많이 낳게 되고, 그 다음에 물속에 있는 물고기라든가 이런 것들도 되게 진월이 되게 되면 산란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늦봄에 해당이 되면서 진월이 지나게 되면 이제 여름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환절기에 해당이 되죠. 환절기. 그래서 12개월 12개월 중에서 가장 변화라든가 변동이 많은 계절이 바로 이 진월이라고 하는 그러한 때에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4개월이라고 하죠. 4개월이라고 하는 것은 진술,
충미월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진술 충미월을 사개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개자라고 하는 것은 끝을 말해. 끝 알죠? 말미 끝. 끝이라고 하는 것, 계절의 끝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진월이라고 하는 것을 늦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늦자라고 하는 거예요. 끝을 말하는 거잖아요. 늦봄. 그 다음에 뭐 술은 늦가을, 축은 늦겨울, 그 다음에 미는 늦여름이죠. 그래서 4개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환절기적인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아까 인묘진월이 목이 왕하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원칙적으로 진만 놓고 봤을 때는 이때는 토왕절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진술충미월이라고 하는 4개월이라고 하는 때는 다 토가 왕한 계절. 그래서 경금 자체가 금이라고 하는 일간 자체가 진월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토가 왕한 계절인데, 토라고 하는 것은 경금 입장에서 뭐예요? 인성에 해당이 되죠. 인성 중에서도 인성 안에는 뭐예요? 정인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편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금에 해당이 되는 것, 그 다음에 진토라고 하는 건 토 중에서도 양토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양금이 양토를 받기 때문에 이것은 편인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격국으로 놓고 보게 되면 편인격이 되는 겁니다. 자,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육친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봤을 때, 육친이라고 하는 것을 육친론이죠. 육친으로 놓고 봤을 때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뭘로 보냐면 나를 낳아준 어머니, 친모로 봐요. 친모로 보게 되고, 편인은 뭐예요? 계모라든가 서모라든가 내지는 뭐 이렇게 그 나를 직접 낳아준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나를 이렇게 키워주는 엄마죠. 그래서 일단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생해주는 것, 이런 개념인데,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정의는 나를 직접 낳아준 생모와 같고, 그 다음에 편의는 계모 서막 때문에 정의는 좋은 것이고 편의는 나쁜 것이다라고 이렇게 그냥 딱 이렇게 잘라서 외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인이 가끔 좋을 때도 있고요. 가끔 들어선 편인이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에요. 자, 경금 입장에서 토라고 하는 것은 편인에 해당이 되지만, 자,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진술, 지지로, 충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경금 입장에서. 근데 정인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경금 입장에서 편인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경금 일간 자체가 약했을 때 정인은 미토가 정인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미토가 정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축토가 정인이 되겠죠. 축토, 그죠? 다음으로 편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했던 진토가 편인, 그 다음에 술토가 편인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금을 생할 수 있는 것은 어떤 토가 생할 수 있냐면 습토라야 경금을 생할 수 있죠. 여기서 습토는 어떤 것이냐? 축토를 말하는 것이고요. 진토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정인은 좋고 편인은 나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는 미토 축토는 좋은 것이고 진토 술토는 나쁘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경금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정인이냐 편인이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인 측면에서 나를 생조해 줄 수 있는 것은 정인은 축토가 나를 생해 주는 것이고요. 편인은 술토가 아닌 미토가 나를 생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내막을 살펴보지 않고 정편인만 나눠서 정인은 친모니까 좋은 것이고 편인은 친모가 아니니까 나쁘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신금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신금 같은 거, 신금은 경금과 달라서 뭐로 표현하냐면 보석 같은 걸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금 같은 경우에는 보석이기 때문에 토로서 생조해 주는 것 자체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신금 자체가 약해서 생조해 준다라고 하면 이때도 마찬가지로 축토, 진토로서 생조해 주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미토, 술토는 건토이기 때문에 신금 자체를 생조해 줄 수 있는 공력이 없고, 축토라야 신금을 생겨 주는데, 천간에서 놓고 봤을 때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있고 기토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신금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이 무토라고 하는 것은 정인에 해당이 되는 거고 기토는 편인에 해당이 되는데, 신금 입장에서는 무토 정인은 절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어떤 토? 왕토예요. 왕토. 아주 왕한 토이기 때문에 토다 매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금은 아무리 정인이라 하더라도 무토를 좋아하지 않고요. 기토, 편인으로서 신금을 생조해 줘야지만 매금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육친론 공부할 때 정인 사길신이라고 하죠. 사길신이 있는데 이때 정자 들어가는 것이 다 들어갑니다. 정인, 정관,
정제, 그 다음에 하나는 식신을 사기시라고 이렇게 놓고 보는데, 그래서 정자가 들어가서 다 좋다 이렇게 놓고 보지 마시고요. 내막적인 것, 즉 특히 일간의 특성을 알아야지만 어떤 경우에는 정인이 좋을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편인이 좋을 수 있습니다. 또 일간의 특성에 따라서 정관이 좋을 수도 있지만 양간 같은 경우에 정관보다는 편관을 쓰는 것이 더 좋을 때가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 정제보다는 편제를 쓰는 것이 더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육진 공부할 때 항상 너무 육진뿐만 아니라 명리를 공부할 때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뭐 흑백 논리 같이 어떤 것은 좋고 어떤 것은 나쁘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여기서도 말씀드렸죠. 경자년에 경자가 있으면 좋으냐 나쁘냐, 이것도 그냥 무조건 똑같은 글자가 많으면 좋지 않다 이렇게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내막을 들여다보고 나서 이것이 좋다 나쁘다고 하는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친구가 있는데 저는 낙지를 엄청 좋아합니다. 낙지라고 낙지 내지는 쭈꾸미 같은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내 친구는 낙지 자체를 먹질 않아. 그래서 왜 먹질 않냐 했더니, 아니 이 꿈틀꿈틀 살아 꿈틀거리는 거를 어떻게 먹냐 이렇게 하는데, 한때는 내가 진짜 거의 뭐라 그럴까, 애원하다시피 하면서 낙지를 하나만 먹어봐라 라고 해서 이제 애원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하도 애원을 하다 보니까 이 하나를 이렇게 먹었어요. 근데 먹고 나니까 안색이 달라지는 거예요. 뭐 꿈틀꿈틀거리고 막 징그러워가지고 이랬던 것이 한번 딱 먹고 나니까 너무 맛있는 겁니다. 그 이후로는 얘가 뭐예요? 낙지 매니아가 됐다는 거예요. 그죠? 이 말을 제가 한 이유는 뭐냐면, 그냥 너무 단순 논리로 좋다 나쁘다 이걸 너무 외우지 마시고요. 실질적인 것을 알고 나서 좋다 나쁘다를 판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낙지가 보기는 좀 혐오스러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먹어봐야지 이게 진짜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명리도 똑같습니다. 너무 그냥 요즘 뭐 다른 데 주변 강의 보면은 뭐 이런 경우 편제는 뭐 어쩌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 그런 곳에만 너무 몰입하다 보면은 실질적인 사주의 어떤 깊은 맛을 보기는 매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말뜻을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 명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격국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격국은 이라고 아까 뭐라 그랬죠? 네, 편제격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제 진에 있는 지장간이 원래 을목, 개수, 그 다음에 무토라고 하는 것이 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진중에 있는 요 무토 본기가 예를 들어서 투출되어 있다라고 하면, 잠깐 이거 편제격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나요? 이거 편제격이 아니죠. 이거는 편인격이 되는 겁니다. 편인격. 저희가 아까 편제격 검사는 제가 검토를 한번 해봐야겠는데, 내가 편제격이라고 했으면 이거 잘못했던 것이고, 이건 편인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편인격이 되는 것인데, 진중에 있는 본기가 무토이기 때문에 편인격으로 보게 되는 거고, 무토가 이렇게 투출을 하게 되면 이것은 원안적인 편인격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것이 무토가 투출되지 않고 개수가 투출됐다, 이거는 편인격이 아니라 이거는 상관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금생수 하는데 경금은 양에 해당이 되고 개수는 음에 해당이 되죠. 이거는 상관격. 예를 들어서 을목이 투출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초기인 을목이 투출되게 되면은, 이것은 경금 입장에서 경금은 양금, 을목은 음목에 해당이 돼서 이거는 재성인데 정제격이 되겠죠. 이렇게 그 격은 원령 중에 있는 어떤 글자가 투출을 하느냐를 가지고 놓고 보게 되는데, 진술충미의 토는 초기, 중기, 본기까지 모든 지장간을 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글자가 투출을 하느냐를 놓고 격을 잡으면 되고, 만약에 아무것도 투출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냥 원령 가지고 격을 잡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경금이 진원에 태어났을 때는 편인격이고, 그 지장간 중에서 어떤 것이 투출하느냐에 따라서 상관격, 정제격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경금이 진월에 태어났을 때, 물론 이제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금에 이제 양지에 해당이 돼 포대법상으로. 그래서 절퇴지를 지났기 때문에 뭐 경금 자체가 이렇게 세력이 있다 이렇게 보기도 어렵지만은, 그렇다고 세력이 너무 왕성하다라고 또 보기는 어려워요. 양지는 금 자체가 좀 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원령 자체에서 건토, 마른 땅이 아닌 습토가 있기 때문에
토의 생조를 받기 때문에 금이 그렇게 약하지는 않습니다.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진월이 양지이기 때문에 금 자체가 경금 자체는 원래 단단하다 하더라도 진월의 금은 단단한 금이 어떻게 돼요? 좀 크기가 작다라고 하는 그냥 그러한 개념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 자칫 토가 다시 많아지게 된다라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토가 많아지면 토다 하면 금이 매금된다. 토다 매금 내지는 토후 매금이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무토가 투출을 하게 되면 편인격 원한적인 국세 격국의 편인격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물론 이제 격국을 이루게 되면 좋다라고는 볼 수 있겠지만은 이렇게 토가 왕한 계절에 무토 투출하게 되면 이건 뭐예요? 좋은 것이 아니라 토다 매금, 토후 매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금이 땅속에 묻혀버리게 됩니다. 금은 땅속에 묻히게 되면은 화로서 단련할 수가 없죠. 그러면 금이 땅속에 있으면 녹이 슬고 투박해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진월의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반드시 토가 많아지게 되면 경금이 땅에 묻히게 되니까 반드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도 토가 금을 매금시키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경금 진월에 태어났을 때는 반드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고요. 간목으로서 토를 제했다라고 하면 경금이 용도 진월에 간목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경금이 땅 속에 묻히는 것을 막아주거나 아니면 땅 속에 묻힌 것을 간목으로서 꺼냈다라고 하는 것이지 경금을 단련한 것은 아니죠. 그래서 간목이 쓴 열매는 반드시 정화도 있어야지만 간목으로서는 땅 속에 있는 경금을 꺼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화로는 경금을 단련한다라고 해서 경금 진월에는 간목 정화로서 배합을 맞추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진월이 태어나는데 연지의 경자년이죠. 경자년을 만났고요. 그렇게 되면은 경금이 있는 것은 약한 경금을 같은 비견이죠. 이거는 비견겁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다 알 거예요. 어느 정도는. 그래서 비견이 있다는 것은 금을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데 문제는 뭐냐면 일연지에서 자수를 보게 되면 자진이 수국을 형성하게 되면은 사주 전반이 물이 많아지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금 자체가 약해서 토의 생조, 습토의 생조를 받아서 그나마 기력을 좀 차렸다라고 봤는데 이렇게 수가 많아지게 되면 토라고 하는 것은 금을 생조해주는 힘이 약해지고 오히려 수로 바뀌어버리는 물이 많아지게 되면은 수라고 하는 것은 금은 금생수 하지만 수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금이 약한 금을 수가 많아지게 되면 그 일간 금의 기원을 뺏어가기 때문에 신약한 그런 사주가 되겠죠. 그 다음에 금이 수가 많아지게 되면 이건 뭐예요? 상관격으로 오히려 격국 자체가 바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월간에 다시 경금이 있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일간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금이 두 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일간 경금을 도와주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지만 일지 자체 여기까지 한번 써놓고 보자고요.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일간이 왕할까요? 이거는 일간이 약할까요? 어떤 분들 천간으로 금이 3개가 있으니까 이거는 일간이 신왕 하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천간의 경금 3개만 놓고 봐서는 안 되고요. 지지로 진월이라 하더라도 수가 이렇게 있게 되면 이거는 지지로 수국을 형성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지지 그러면 천간에 있는 것은 지지로 뿌리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아무리 원령 자체가 월에 토가 왕한 계절이라 하더라도 수로 보게 되면 진토는 어떻게 됩니까? 수로 화해버리고 토의 기운이 많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수가 더 왕하고 금이 더 약한 것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오히려 아까 말했던 편인격이라기보다는 금수, 진상, 관, 격으로 놓고 보는 것이 오히려 사주를 보는 것이 이렇게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진짜가 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관이 왕하고 일간이 약하죠. 그래서 약한 일간은 오히려 더 도와줘야지만 일간이 수에 의해서 설계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거 금세계라고 해서 이거 신앙학에 보면은 문제가 됩니다. 만약에 이것이 합을 하지 않고 자수가 없고 예를 들어서 인목이라든가 다시 여기에 신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진짜 이것은 금이 왕한 것인데 수가 많아지게 되면 이거는 일간이 왕한 것이 아니다. 물론 이제 생시에 따라서 어떤 글자가 오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은 요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금수, 진상과
관격으로 보는 것이 더 오히려 타당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물론 또 이 사주가 한습해져요. 금수가 왕해지기 때문에 사주 자체도 한습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일간도 도와줘야 되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조후도 필요하다는 얘기죠. 일간을 도와주는 것, 그 다음에 조후함도 같이 필요해요. 그러면 금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화도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거를 생시에서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이제 생시를 봐야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생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경금 진월에 태어나서 원래는 편인격, 인수격이기 때문에 사람 자체는 굉장히 착하고 어질고 그런 온정 같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사주 전반이 한습해지죠. 이러면 사람이 속마음은 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겉으로는 경금의 어떤 숙살직이라고 하죠. 굉장히 좀 차갑게 느껴지는 그러한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또 지지로 수가 있기 때문에 머리는 좀 명석하고 좀 똘똘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이렇게 되게 되면 온기가 없습니다. 조금 뭐라 그럴까 냉랭하다 그럴까요. 자기에 맡은 바 이런 철두철미하게 잘하고 이런 사람들이 세상 보는 어떤 안목이라든가 그런 것은 굉장히 좋지만 사람이 인간미가 좀 많이 떨어진다. 사주가 차가우면 그 사람 성향 자체가 매우 차갑습니다. 온기가 있어야지만 풀도 자라고 만물이 자라날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숙살지게 이렇게 친구들끼리 쫙 웃다가도 어떤 친구가 싹 오게 되면 갑자기 갑분싸라 그러는가요? 갑자기 분위기 싸해진다 그러나요? 이거 갑분싸라고 하죠.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진다. 이런 사람들이 자기 일은 굉장히 이렇게 잘하고 좀 철두철미한 사람인데 좀 사람이 친구들끼리 만나면 서로 농담도 하고 좀 그래야 되는데 이런 사주들은 좀 농담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기가 좀 어렵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생시가 어떤 생시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겠는데 자, 그럼 생시를 한번 하나 둘씩 살펴보도록 하죠. 병자시가 됐을 때 이 사주가 토왕절이라 하더라도 자진합수 자수를 봐가지고 한습해지고 수가 왕해지는 것이 문제였다라고 했는데 병자시가 되면 시지에서도 자수를 보게 되면 완전히 물바다인 거예요. 경금이 아무리 3개가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설기태가 또 마찬가지겠지만 이거 수다금침이라고 합니다. 수다금침. 수다금침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물이 너무 많게 되면 금이 물속에 빠지는 것 같아요. 금이 진에 뿌리를 둘 수는 없습니다. 진에 통근을 할 수 없어요. 물론 이제 진토가 습토이기 때문에 경금 자체를 생조해 준다라고 하는 개념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통근 자체는 되지 않고 자진에 앞서서 이거는 뭐예요? 강물이 있는데 밑에 약간의 진흙이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경금 자체가 뿌리가 없으니까 그 깊은 물에다 돌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밑으로 쑥 빠져버리죠. 이게 바로 수다금침이 되는 것이고 병화로서 좀 따뜻하게 해주려고 하는데 병화도 어떻게 됩니까? 뿌리가 하나도 없죠. 칠살이지만 중요한 건 한습한 것을 조우해 주는 것은 정화를 조우하는 것이 아니라 병화를 조우하는 것인데 이거는 수가 너무 많고 금수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관성도 무기력한 그러한 국세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병술시가 되면 그나마 좀 조훈은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진토는 사수동류도 되죠. 자진합수에서 진토 자체는 능력이 없지만 술토는 이 수가 많은 것을 술토는 마른 땅이기 때문에 술을 억제시킬 수는 있겠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진에는 경금이 뿌리를 둘 수 없지만 술에는 건토 마른 땅이지만 통근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이게 자수였을 땐 병화가 뿌리가 전혀 없었죠. 근데 미근이라도 술중 정화가 있기 때문에 병화가 뿌리를 둘 수 있다. 조금이라도 조후할 수 있는 공적은 조금이라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경금 자체가 이렇게 그래도 연월이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또 일간을 도와줄 수 있다라고 하면 이 사주는 가장 문제가 뭐예요? 조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좀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좀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금수운도 나쁘진 않겠지만은 금수운이 되게 되면 좋을 것 같지만 뭐예요? 신자진 수국, 갑신 신이 오게 되면 신자진 수국을 형성하기 때문에 오히려 수가 더 왕해지겠죠. 울조대운 들어오게 되면 유금은 진하고 또 진유합금에서 금이 다시 왕해지면서 수를 다시 생기게 되니까 일간 자체가 생조를 받는다 하더라도 금운은 일간은 뿌리를 둔다 하더라도 사주가 또 한습해지는 것이 또 문제가 되겠죠. 만약에 이런 사주가 예를 들어서 정해시라든가 이렇게 됐으면
대운이 금수운으로 갔을 때 한습함을 감당하기가 어렵죠. 사람이 매우 차가운 그러한 사주국세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경인시가 된다라고 하면 지지로 인목을 보게 되고요. 인중에 있는 병화로서 뭐라 그럴까? 조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간으로 다 경금, 이거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천원 일기격이다. 일기격이다. 천연일기격이 됐다고 해서 좋다 나쁘다 이것이 아니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체 국세를 놓고 봐야 되는데, 경금 자체가 천간으로 다 금으로 이루어지면 이것은 일단은 신약은 보지 않아요. 신약은 보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이거를 신왕하다라고도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지로 수가 많기 때문에 아무리 천간으로 다 금이라 하더라도 경금, 천간에 있는 금이 지지로 뿌리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것은 신약까지는 보지 않더라도 신왕한 사주로는 볼 수 없겠죠. 또 한 가지,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화라야지만 경금을 단련해서 용도가 있게 되지만, 이 사주 국세는 뭡니까? 정화가 하나도 없습니다. 인중병원은 조후하는 용도이지 경금을 단련해서 어떤 기물을 만드는 용도는 아니란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귀를 얻기는 어렵지만 화운을 갔을 때는 부는 얻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자, 대운이 화운이 초년에 이후 지나가게 되면 30대부터는 뭐예요? 금수운이죠. 이 명식도 초년에 목운 지나게 되게 되면 화운을 만나기까지 굉장히 거리가 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원국에서 좀 화가 있었으면 좋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이모시가 됐다 그러면 이거는 자진 합하지만 이 자수는 오를 충하기 때문에 이모시가 되면 좋을 것 같지만 오화가 깨져버리고요. 수국이 형성된 상태에서 임수 투출하게 되면 경금의 기운이 더 과설되고, 또 임수 투출되게 되면 진월의 한습이 더 가중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딱히 병수 이 상황에서 물론 이제 신사시 사는 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좀 나은 생시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어느 생시도 병술시, 신사시 정도, 무인시 정도 빼면은 그렇게 좋은 생시는 보기가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아까 생시 이거 경인시라고 했죠. 이거 경인시가 아니고 무인시죠. 무인시. 그죠? 그다음에 경금이 투출하려고 하면 이건 경진시가 되는 거. 이거 아까 또 제가 또 실수한 것 같네요. 무인시가 되면은 무토가 투출하게 돼서 금을 생하려고는 한다 하더라도 무토는 뭐예요? 이건 건토에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 아까 제가 경인시로 봤기 때문에 이건 잘못 본 거 다시 설명드리고요. 만약에 천간으로 경금이 투출하게 되면 경진시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경금이 천간으로 투출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천원일기격이 되기 때문에 신왕은 아니더라도 신약한 사주는 아니다. 단 이렇게 진토가 오게 되면 또 경금을 생조해 줄 것 같지만, 이렇게 자진합하게 되고 이렇게 자진합하게 되면 이것은 다시 수가 왕해지기 때문에 경금 자체가 기운이 많이 과설되고, 더 문제는 뭐예요? 금수가 왕해지게 되면 뭐예요? 한습해진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큰 문제다라고 볼 수 있는데, 화운이 그렇게 길게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오늘 같은 명식은 생시 잡기가 좀 이렇게 넉넉한 편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예시사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주 분석 특강 시간에 볼 명식은 갑인년 무진월 경자 1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같이 비교 분석할 명식은 2020년 4월 27일 월요일에 태어난 사주 명식으로서 경자년 경진월 경자 1에 태어난 사주 명식입니다. 똑같은 건 일간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경금 일간이 진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자, 경금이 진월에 태어나게 되면 사주 격국으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편인격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이 진토라고 하는 것은 습토이기 때문에 경금 자체를 생조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에는 마른 땅, 건토가 있겠고요.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습토가 있는데, 지지로 술토라든가 미토 같은 경우에는 건토이기 때문에 금을 생해주는 공력이 떨어지게 되고, 이렇게 진토라든가 축토 정도는 돼야지만 물기를 갖고 있어야지만 경금을 생해줄 수 있다. 그래서 이거 비록 편인이라 하더라도 정인인 미토보다는 오히려 공력이 더 좋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 수국이 형성되느냐, 토국이 형성되느냐, 내지는 목국이 형성되느냐, 아니면 금국이 형성되느냐를 이렇게 놓고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경금이 진월에 태어나서 이 인성이기 때문에 인성이 경금을 생조해줘서 일간이 왕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토가 왕한 것이지, 토가 왕한 것, 인성이 왕한 것과 일간이 왕한 것은 좀 구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성이 왕한 것은요, 어머니, 부모님이 잘 나가는 것이고, 일간이 왕한 건 내가 잘 나가는 것이지, 부모님이 잘 나간다고 해서 그 자식이 똑똑하고 능력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명식도 두 가지 명식이 똑같은 게 뭐냐면, 이 명식은 일간 자체, 경금이 지지로 뿌리가 없죠.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그 다음에 이 명식도 일간 자체가 지지로 자수, 진토, 자수를 받기 때문에 일간이 뿌리가 없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 명식 같은 경우에는 천간으로 경금, 비견이 있기 때문에 나의 형제 내지는 형제 자매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형제 자매의 어떤 도움은 받을 수가 있겠지만은 이 명식 같은 경우에는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일간 자체가 도움을 받지 못하죠. 오로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일지에 있는 진토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가 뭐냐면 월간에 이렇게 무토가 투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큰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진월이라고 하는 이런 계절 같은 경우에는 토가 왕한 것이 토 왕하고 금은 어떻게 해요? 금은 약한 그러한 것에 되는데 무토 인성이 투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무토는 왕토이기 때문에 경금을 갖다가 생조해 준다라기보다는 토다 매금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밖에 되지 않죠. 그래서 이것을 무토가 투출해서 좋을 것 같지만 오히려 매금돼서 좋지 않다. 그 다음에 진토 자체가 경금을 생해줬으면 좋겠는데 일지에서 이렇게 자수를 보게 되면 자진합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수국이 형성되느냐, 토국이 형성되느냐, 목국이 형성되느냐, 내지는 금국이 형성되느냐 잘 봐야 되는데, 이렇게 자수를 보게 되면 이거는 진토 자체가 토로서 활용되기보다는 수로 화해버리기 때문에 토 자체는 또 약해지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주 자체가 일간 자체가 인성이 있다 하더라도 인성에 의지할 수가 없겠고, 일간 자체가 진월에 약하기 때문에 수가 많아지게 되면 일간의 기운을 또 빼게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연주에 있는 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역할이라고 또 볼 수 있는 것인데, 뭐냐면 간목이 무토가 일간 경금을 갖다가 매금시킨 것을 간목이 토를 억제시켜주는 그러한 역할은 하게 되지만 일간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재성이 이렇게 왕한 것도 뭐예요? 이걸 감당할 수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명식도 마찬가지이고 이 명식도 마찬가지인데 일간이 약한 것이 흠입니다. 오히려 이 명식보다 이 명식이 일간이 더 약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금이 있다 하더라도 지지로 완전히 수국을 형성한 거기 때문에 일간에 과설되죠. 그래서 이거는 좀 서로 비교를 해봤을 때 어느 일간이 더 약하냐, 어느 일간이 뭐 왕하냐, 이거는 크게 의미될 것이 없는데, 이거는 금이 많다고 해서 일간이 왕하냐, 아니야. 오히려 수국이 형성돼서 이것도 왕하다고 볼 수가 없겠고요. 이것 자체도 토로 생조해준다 하더라도 이 자체도 일간 자체가 뿌리 둘 곳이 만만치 않은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생시에서라도 일간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글자가 오는 것이 좋은데, 잘 보시면은 만약에 가장 일간을 도와주기 좋은 것은 지지로 신시라든가 유시가 오는 것이 좋은 거예요. 예를 들면 갑신시가 오게 되면 물론 이제 재성 자체도 있게 되겠지만은 신금 자체가 경금 자체가 신금에 이렇게 뿌리를 둘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지로 다시 수국을 형성한다라 신자진 완벽한 수국을 형성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경금이 뿌리를 둘 것 같은데 다시 수가 형성되고 수는 다시 재성을 생해주게 되고, 재성이 왕해지면 왕해질수록 재성이라고 하는 목은 토를 또 극파해주기 때문에 오히려 돌고 돌아서 결국 경금 자체가 약해지는 그러한 단점이 있게 되는 것이고요. 울려시가 된다라고 놓고 봤을 때, 이거 어떤 분들 자수가 있는데 이거 진유합금에서 금이 왕해진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거 잘못 보게 되면 왕세를 잘못 보게 되는 거. 이거는 그 자진합을 하기 때문에 진유합은 되지 않습니다. 단 중요한 건 뭐냐, 갑신시 같은 경우에는 신자신 수국이 형성되기 때문에 이 신금의 능력이 좀, 금의 능력이 좀 많이 수로 화해버리지만, 유금 자체는 뭐 수를 생해주는 것은 생해주다 하더라도 합은 되지 않기 때문에 경금이 유금의 뿌리를 튼튼히 둘 수는 있지만, 여기 을목 투출하는 것은 이건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경금 자체가 을목을 보게 되면 서로 탐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탐합이 되는 경우에는 사주국세가 좀 탁해진다라고 보는 거예요. 어떤 분들 이렇게
이런 질문을 하세요. 사주가 탁해진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주가 탁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올바라야 되는 거예요. 맑고 깨끗해야 되는 거죠. 어떤 일을 할 때는 잡생각이 들지 않고 어느 한 것에 집중을 하고, 일을 할 때는 일에 집중을 하는 거고, 놀 때는 노는 것에 집중을 하는 거고, 자기가 지금 무엇을 하는지 흐리멍텅하지 않고 명료해져야 되는데, 이렇게 탐합하게 되면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 강의를 해야 되는데, 이분 강의를 하는데 생각은 뭐예요? 여자친구하고 오늘 뭘 만날까 이렇게 그러고 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한 곳으로 집중돼야 되는데 정신이 분산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고, 그것이 재성이기 때문에 이흉오락이라든가 어떤 그런 것 쪽에 마음을 두기 있기 때문에 어떤 자기 자신이 좀 헤쳐나가야 될, 자신이 해야 될 어떤 것들을 간과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가 탁해진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이 사주가 병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병자시가 되면, 자, 사주 자체가 병자시가 되면은, 자, 물론 신자진 수국은 아니더라도 수국의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일간 자체가 뿌리 들 곳이 전혀 없죠. 진토가 일간을 도와줘야 되는데, 이 토 자체도 수국을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약하고, 무토가 투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무토는 경금을 생활해 줄 수 있는 공력이 좀 떨어진 건데, 그나마 이 무토도 뭐예요? 간목에 의해서 파극되어 있으니까 인성 자체도 깨져버린 거하고 똑같죠. 근데 이 병화는 뿌리가 없을 것 같은데, 이 병화는 인의 뿌리를 두겠고요. 그 다음에 목은 또 병화를 이렇게 생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것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체는 일간이 왕할 것 같은데, 일간이 아주 극신약한 그런 사주 국세가 되는 것이고, 일간이 좀 생주를 받아야 되는 그런 한 사주가 되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사주가 일간이 생조를 받아야 되는 그러한 환경인데, 예를 들어서 가장 좋은 대운이 어디예요? 임신계유 대운이 되겠죠. 따지고 보면, 그죠? 지지로 신금, 유금이 들어오게 되면 경금 자체를 경금이 뿌리를 둘 수가 있겠는데, 신금이 들어오게 되면 신자신 수국에다가 임수까지 들어오게 되면, 이 임수는 그나마 조우하고 있었던 병화를 갖다가 뭉개버리게 되죠. 임수가 병화를 파하게 되는 거고, 유금이 계유대운 들어오게 되면 유금이 진유합금 해가지고 결국은 또 개수가 투출돼가지고 사주가 또 한습해지는 겁니다. 사주 자체가 일간이 매우 약한 상태에서 계속 일간 자체가 뭐예요? 극설도 마찬가지죠. 이 병화는 일간을 극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금운이 온다 하더라도 또 그 금은 다시 수를 생해서 일간의 기운을 뺏어가는 거죠. 일간 자체가 매우 신약한 곳으로 행해지겠다. 앞으로의 운세도 어떻게 좋은 경우는 아닌데, 이 사주가 계유대운 딱 들어왔을 때 희귀병에 걸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희귀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못 고쳐서 희귀병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현대의학으로도 못 고치는 병이 있어요. 그런 경우 굉장히 희귀병인데, 이런 병에 대한 명칭을 있을 수가 있잖아요. 이 병은 어떠한 병인데 이것은 현대의학으로는 고치기가 좀 어렵다,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 명칭 자체도 없는 희귀병이 있어요. 아프긴 아픈데 이게 어떠한 병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옛날 무속인들은 이걸 갖다가 신병이라고 해요. 하늘에서 내리는, 아니면 신들이 주는 신병이라고 해서 이거 뭐라 그래요? 신받아라. 남자는 박수무당 되는 거고, 여자는 이제 무당돼서 이제 신을 모셔야지만 병을 갖다가 나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무속인들은 말을 많이 하는데, 물론 이제 그런 것이 전혀 신빙성이 없다라고는 보기 어렵지만, 이렇게 희귀병이 걸려서 좀 고생하는 그런 사주들도 있습니다. 일단은 무속인이 되는 사람들이 뭐냐면 일간이 약한 사람들이 좀 많아요. 일간이 약할수록 좀 신에 대한 어떤 그 정신세계 쪽의 지배를 많이 받거든요. 오히려 일간이 왕한 사람들은 그런 지배를 좀 덜 받게 되는 것이고, 이 자체도 일간 자체가 약한 중에 관살의 영향만 받는 거니까 정신적인 어떤 스트레스, 정신적인 어떤 끄달림을 받게 되는 것이고, 결국 좋은 운인 줄 알았더니 또 일간이 과설되다 보니까 건강도 안 좋아지고, 사주 국세가 이런 식으로 편고해지고 균형이 깨지게 되면 일단은 정신적인 문제도 있을 수가 있겠고, 가장 중요한 건 육체적인 어떤 결함이 생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간이 어느 정도는 세력이 있어야지만, 병이 오더라도 내가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일간이 너무 약하면, 쉬운 말로 너무 약하면 감기만 걸려도 생명이 좀 위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일간이 좀 너무 약한 중에 상관, 재성, 그다음에 관성도 이것은 그렇게 약한 관성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관성은 나를 공격하게 되고 상관, 수는 나의 기운을 뺏어가다 보니까 건강적인 어떤 문제, 거기도 희귀병, 의사가 병명이 뭔지를 모르는 그러한 희귀병을 걸려서 이제 고생을 좀 하는 그러한 사주병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일간이 뿌리가 있느냐 없느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제가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리지만 사주는 뭐가 중요하다? 역시나 중화가 중요한 것이고, 중화는 두 가지의 왕쇠의 중화, 그 다음에 한열의 중화 두 가지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